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기회라는 말과 위험이란 말이 같이 합성된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 역사에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씨한테 약 7%포인트로 이겼어요. 이때 이 당시에 한나라당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이명박 대통령과 조금 사이가 나쁘던 이 박근혜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해서 내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여세를 몰아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죠. 내부 혁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근혜 정부가 2016년 4월 총선 참패의 즈음에서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총선 참패가 주로 친박계의 공천 전횡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지고 나서도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박 세력이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이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이런 비박계와 사이가 나빠져서 이게 결국은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당의 분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위기를 극복했고 한 번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 보선 4.7 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여주는 행태는 2016년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행태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두 번의 선거, 대통령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내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일별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 7명을 뽑았는데 도종환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친문재인 의원 모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노웅래 의원은 국민을 졸로 보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이 모임을 갖고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반성했지만은 당 내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특히 친문 세력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 쇄신론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방송에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면은 당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이 극성 세력과 한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도를 아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행태가.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이 음모론자들과 거리를 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모론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었다면 중도가 국민의힘을 찍지 못했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당 참패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어준은 중도층을 더욱 멀리하게 만드는 저질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내세워 가지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이후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직접 나와가지고 선거 패배에 저음한 반응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는데도 아무 해명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이런 위의 사례들을, 어제 있었던 사례들만 종합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궤도 수정은 불가능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해가지고 민심과 더욱 멀어지고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피할 것임을 전망하게 합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의 승부는 2030 세대와 중도층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들의 마음을 잡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중도층과 2030 세대는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집단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깨문이라든지 어떻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해찬, 김어준, 조국, 추미애, 박범계와 같은 오만, 독선, 위선, 내로남불형 인간형과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계급 투쟁론자들이므로 궤도 수정이나 반성이나 이게 불가능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너무나 딱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부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념의 틀에 꽂혀버리면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정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다. 이 내로남불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태가 연장되면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죠. 특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응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의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을 때는 이재명 쪽으로 합세하느냐의 여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크게 이긴 국민의힘은 이 진민주당과는 달리 상당히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잘 못해서 이긴 것이다 라는 겸손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30 세대 젊은 층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젊은 층을 어떻게 보수 정당이 받아들여서 보수 정당의 내부 생리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모드입니다. 그런 모드죠. 모드인데 여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면은 한국의 보수 정당은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겁니다. 한국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과 도대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국민의힘을 너무나 적대적으로 본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2030 세대를 어떻게 하면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세를 낮춰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움직임이 역력합니다. 이런 움직임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차이,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건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임기가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선거까지는 11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작은 실수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큰 변수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독자 노선으로 가느냐, 당을 하나 만드느냐, 아니면은 달라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느냐, 저는 후자 쪽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달라져야 윤석열 총장이 흔쾌히 입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즐거운 고민이고, 민주당의 문제는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피해 보겠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뛰겠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겠다는 자세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좀 피해 보겠느냐 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큰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는 아주 위대한 역전의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의 예를만 들면은 1973년에서 4년에 제1차 석유 위기가 왔을 때 1년 사이에, 아니 6개월 사이입니다. 6개월 사이에 기름값이 4배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중화공업을 거두어 들이느냐 마느냐 고민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해 가지고 오일 마니가 몰리는 중동 건설 시장에서 승부를 본다. 그리고 벌려놓은 중화공업은 더 밀고 나간다 하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석유 위기를 극복하고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을 하고 1977년에는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우리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로 중동에서 기름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